유럽이 노인 인구가 평균 한 15% 되는데 노인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뭐 기초연금, 뭐 소득비례연금 다 합쳐서 한 GDP 대비 한 1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지금 상태로 그냥 두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2050년에 GDP 10%가 안 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절대적인 몫이 적다라는 얘기고, 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노인의 대량 빈곤이 지금도 있지만 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2050년에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좀 재검토를 하고 하루빨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인데 윤 박사님은 반대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반대가 아니라서 기사에 즐겁습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의도하고 이별해서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엉뚱해진 돈 먹는 하마가 된 제도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기초노령연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연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긴 지 준비 없이 고령에 들어간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을 못 받는 노인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빈곤한데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신 노인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에 들여왔는데, 문제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빈곤한 노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노인들은 점점 좀 잘 살아질 텐데 스스로 준비해서 무조건 노인의 70%한테는 혜택이 가게끔, 그리고 아무리 잘 사는 자식이랑 같이 살아도 뭐 그 자식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타워팰리스 사는 노인분들도 지금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구조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지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편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노인분들이 점점 더 준비해서 고령층에 들어설 테니 노인분들의 몇 프로가 아니라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빈곤 노인을 잘 가르고, 그리고 같이 사는 세대 내 자녀의 경제력도 같이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1인당 가는 액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높이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이랑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노인 빈곤을 위한 주 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주 제도는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여서 스스로 준비해서 고령을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그럴 가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지금의 세대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대는, 우리가 그리는 모습은 스스로 준비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쭉 저축하고 준비해서 고령에 들어가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던 지금의 중년이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액수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는 것들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재정 건전성과 노인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 대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즉 연금 중심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소득 보장 플러스 알파, 즉 일자리 보장과 소득 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계시킬까에 정책적인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65세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즘 우리가 100세 사회의 도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퇴직해서 100살까지 살면 35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사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결국은 신체 건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는 노인 개개인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인 규범으로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는 퇴직 그 자체가 노인분들의 소득을 상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본인의 자존감에도 굉장한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할 권리를 노인들에게 확보해드리는 것이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쭉 말씀 드렸습니다. 임 과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실 차례인데요. 알겠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하는 데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노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있는 패널 분들께서 노인 빈곤율 통계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뭐 노인 빈곤율 통계가 유의미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노인 빈곤율 통계하고 관련해 재산 문제가 반영이 안 된다 할지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웬만큼 국민연금 수급이 거의 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하고 관련된 통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노인 정책을 하는데 주목하는 통계가 다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최고조로 올라가지고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이 되면은 저희 나라 전체 인구가 최고 정점에 달아가지고 2031년부터는 주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인 관련된 정책을 할 때 단지 이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노인 정책을 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이렇게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일자리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는 국가에서 국민 부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대상을 넓혀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에 모든 해답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에 보면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원칙을 가지고 향후 뭐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3일간의 재정 콘서트 나라 살림을 말하다. 이번 주소는 복지 분야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의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